자,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 제2부입니다. 표기는 같아도 발음이 사람마다 또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발음도 표기 딱 적어놓고 바르게 발음을 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표준 발음법도 표준어 규정의 항목으로 나와 있죠. 저 셋째 줄 보면은 표준 발음법은 총 30개 항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2부다. 예상 문제 바로 갑니다. 1번.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1, 2번에 5, 3번에 2, 4번에 5, 5번에 4, 6번에 5, 7번에 3,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4. 그 문제의 발음이 하나쯤 있네요. 자, 예상 문제 1번에 보시면 1번에 가지의 준말이 가저입니다. 가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럴 때 여기 이중모음 이쪽이 가지 어미잖아요. 어미가 줄어들어질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죠. 단모음 이중모음 할 때 이럴 때 이중모음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모음만 발음합니다. 가저 이렇게 가저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5항에 나옵니다. 다만 1 거기 나오고 다음 2번 1번이 정답이고 이 장롱은 자개문이 이 5항의 3, 4죠. 자, 제가 처음에 5항에 3, 4 다만 3, 4예요. 5항에 제가 의 발음 여기서는 다만 3, 4에 뭐가 나면 의 발음 얘는 시험 많이 나와요. 의 발음 의 발음은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첫음절. 첫음절의 의는 지금 의니까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의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이런 거. 의사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음절 이하에는 둘째 음절 포함해서 그 이하에서의는 의로 발음이 원칙이고 의가 원칙이고 이로도 발음이 된다. 주의하시고 이건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강의 하면은 이 둘째 음절이잖아요. 그죠? 국어 강의가 표준 발음. 허용하는 발음이 국어 강의예요. 그러니까 허용 발음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언중들이 많이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허용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입 발음은 허용한 발음이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음이 이제 얘가 의 여기 이럴 때 여기 초성으로 딱 올라와요. 초성에 이건 음가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됩니다. 첫째, 둘째는 상관없어요. 예문으로 희망사항. 다음에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문의. 자, 여긴 첫음절입니다. 히읗이 올라와 있죠. 니은이 올라와 있죠. 첫음절, 둘째는 상관없습니다. 전부 이로만. 희망이 안 되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문의 아니고 문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 관형격 조사죠. 조사는 지연되어 쓰이니까 구조상 조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의는 원래 문법적 형태 의로 발음하는 게 맞고 허용하는 게 또 애가 있어요.
그 예를 가면은 우리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명사고 얘가 관형격 조사임은 구조상 드러납니다. 자, 이럴 경우에 표준 발음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그죠? 요것도 맞고 다음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에 강의의 이러면 그죠? 강의의 여기서는 여기까지 체언이고 여기 의가 뭐예요? 관형격 조사입니다. 이럴 때는 가능성은 4가지 있어요. 가능성은. 그러나 실제 가능은 하지만 발음을 앓는 거 2개 빼고 가능은 하지만 2개만 표준 발음으로 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능성 4가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 둘째 음절이니까 보면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 의, 그러니까 예외까지 2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도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총 4가지 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의 표준 발음에서 그 다음에 강의 이래도 발음이 되죠. 강의 이래 놓고 조사도 2가지네. 강의의 다음에 강의의 다음에 강의의 이런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강의의가 문법적인 발음으로 맞고 다음에 허용으로 간 얘도 맞다. 현실적으로. 강의의나 강의의 우리 그 발음에 요 2개 나와 있어요. 얘들 둘은 가능성은 문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발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알아두시고 자, 그 외에도 이런 경우가 최근에 나왔죠. 가령 협의 요거 발음. 이럴 때 초성의 이응이 있으면 종성이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연원법칙이었는데 그건 요즘 법칙으로 연결 안 해요. 이게 표준 발음이 어떠냐면 협이 이렇게 올라가요. 연음해가지고. 얘가 표준 발음이고 발음 상황에서 보니까 표기는 아니지만 발음 상황에서 비읍이 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둘 다 맞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의 문제입니다. 자, 요런 정도 하면은 다만 3서 의 발음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한번 연결하면은 이번에 문이 되고, 그죠? 허용이 되고, 국화, 축약, 넋이는, 요건 10이란 얘기죠. 12항, 13, 14에 나옵니다. 그 겹받침이 있고, 이가 모음으로 시작. 초성의 이응이면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막 잘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토대 있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외우려고 막 그래요. 외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맞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응용이 되면 못 맞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 좀 감안을 하고 여기 겹받침이야, 겹받침. 응? 겹받침이 있고 우리 받침은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그러니까 이게 14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은. 거기 보면 겹받침이 있고 모음으로 시작했다 할 때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자음으로 인정 안 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했다. 초성의 이응은 모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한 지금 조사입니다. 조사음이 접사가 형식 형태서 이렇게 왔을 때는 겹받침에서 뒤에 것을 옮깁니다. 규정이. 가령 똑같은 맥락에서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되면 요것도 모음으로 시작했죠. 조사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그 규정성 옮겨요. 이렇게 옮기는데 그럼 표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흘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옮겨도록 되어 있는데 겹받침이 시옷이 옮겨갈 때는 예외로 상시옷으로 발음이 된다. 는 것. 아시면 표준 발음이 넋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로 자, 여러분. 자,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입니다. 조사 미접사 형식 형태서. 그러면 시옷이 옮겨가겠죠. 그죠?
옮겨가는데 역시 상시옷이니까 어때요? 값을, 이 물건의 값을 계산해봐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겹받침이 시옷은 옮겨갈 때 쌍시옷으로 발음된다. 뭐 이런 점들은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항목이니까 이런 실제 발음에 여러분들 주어진 발음에 적용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넋이 됐고요. 지혜 중요하죠. 5번도 1번에 5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와 레, 예와 레 이외의 여입니다. 예는 그죠? 어떻게 해요? 예와 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고유어 한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의잖아요, 표기가. 그럼 요거는 이제 여의로 발음해서 계집 요렇게도 되고 다음에 어의로 계집도 된단 말이에요. 여의, 어의 둘 다 돼요. 마찬가지 혜택, 여의 그죠? 다음에 혜택 이렇게 둘 다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는 됐는데 얘는 예와 여의와 어의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예레 이외라 그랬잖아. 예외 이외. 그럼 여기 중요해요 또. 예레 예의 예 차례 이럴 때면 첫째 둘째 셋째 음절 관계없습니다. 예와 레 이건 어떻게 예의 요건 조금 전에 봤죠. 예의 요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차례 얘들은 이렇게 여의 표기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걸 애의 차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례 이외의 예는 여의는 이렇게 쭉쭉 봤지만 요 연결이 닿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 여의 어의 둘 다 됩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 표준 발음이라든가 여러분 규범 문법에서는 지금 선택지마다 적용되어야 할 규정 또 예외성 그 외적 요소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토대 있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정리하라고 내가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의 바탕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혼돈이 와요. 머리에 카오스. 혼돈이 오게 되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다음 2번 갑니다. 발음이 표준 발음인 것은요. 1번 아니겠죠? 의 첫째 음절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의 그죠? 자, 2번은 니은이 올라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2로만 발음되니까 2번이 정답이네. 잠깐만요. 표준 발음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걸 골라라는 게 2번이 틀렸죠. 1어만 의가 아니고 이 닝큼. 다음에 차례는 여의 금방 얘기했습니다. 형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것도 얘기했고 가저 할 때 다치어 이러잖아요. 가지어 해서 어미가 줄어들어서 이중몸된 것은 뭡니까? 바로 여의로 발음 안 한다. 여로 발음 안 해요. 5번. 자, 5번도 중요하죠. 예, 선지 5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와 위는 단모음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대국의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은 뭐냐? 뭐 지금 이 처음서부터 추적하려면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은 원래 허파에서 소리가 공기가 납니다. 아, 야 이럴 때 허파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것이 모음이야, 모음. 자음은 장애음입니다. 그런데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단모음은 현대국 10개거든. 단모음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나는 소리와 끝에 매듭되는 소리가 동일합니다.
혀나 입안이 고정되어 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외 이중모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다가 다음에 혀나 입술이 바뀌어요. 야로 끝에 발음하면 안 됩니다. 매듭이. 해보면 야 하면 끝가서는 아로 끝나게 됩니다. 이 단모음, 이중모음 그거는 쉬워요. 이렇게 구분해서 현대구의 단모음이 10개란 말이야. 그 10개인 즉슨 아, 오, 우, 으, 이 그죠? 아래 하나 빠지면서 다음에 어의 에와 아의 에, 다음에 왜, 다음에 위 이렇게 10개입니다. 15세기는 아래아 있어가지고 7개, 17세기 이후에는 8개 아래아 빠지고 현대국은 이렇게 10개예요. 근데 얘네들이 현대국에서 최근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단모음이 발음하기 쉽냐 이중모음이 발음하기 쉬우냐 할 때는 단모음이 발음하기 훨씬 쉽습니다. 야, 왜 이런 거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발음을 할 때는 보통 일반 언중들은 문법을 잘 몰라요. 문법의 체계대로 발음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습관대로 하긴 마련이에요. 그 습관이 오래도록 배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법을 하게 되면 다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오용 사례가 많아지고. 자, 어떻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인들은 편한 대로 발음하기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편한 대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모음 하라 그러죠.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되는. 여기 15세기요. 17세기요. 현대국어예요. 그러면 시대가 갈수록 단모음으로 발음, 편하게 발음하려 하니까 단모음은 많아집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래서 여기 외위가 최근에 단모음으로 올라갔으므로 아직까지 이중모음의 흔적이 있단 말이야. 남아있다. 그래서 외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나와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금괴 같은 게 우리 원래 그 규정에 나오는데 금괴 여기 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외 발음은 어떻게 될까? 금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고 표준 발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금괴 마치 우어 이로 발음하는 이게 이중모음이 발음이 돼요. 이중모음 여기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모음에서 최근에 단모음으로 간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허용하는데 그럼 지금 최고 같은 경우에도 뭐가 여기 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준 발음이 어떻게 최고 이것도 가능하고 지금 보면은 우어의 최고도 된다 이런 논리 아닌가 얘기하자면 쭉 그 근거를 내가 단모음과 함께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이해가 딱 정하게 되면은 5번에 최고 이해가 답이다 말이야. 그죠? 요건 우리 세무직의 시험 문제입니다. 요 그대로. 자, 연결하고요. 비교적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본 이론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제가 충분히 파헤치면서 이론적 해석을 끌어내오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신 사람은 좀 더 이제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죠. 3번 한번 갈까요? 3번, 4번은 이건 나오면 변별력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자의 장단 구분이에요. 얘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요즘 보면 어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렇게 줄여 말하는 거 많죠. 그죠? 말 줄여서. 서울을 셜 이런 식으로 말을 줄여 말합니다. 너무 하세요를 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음절로 줄여 말하는 굉장히 많잖아요. 토요일 이런 토요일 이런 말 줄임이 많은 것은 빨리빨리 표현도 빨리 전달하자 이런 모든 빨리빨리 증후군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 수험생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합격까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어디에 막 쫓겨 사는 사람처럼. 근데 공부라는 것은 저도 쭉 한번 계속 공부해 왔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빨리빨리 서둔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마음이야 합격 가까이 가 있지만 늘 그런 부분에 오차가 심리적으로만
바질바질 마음이 타가지고 합격해야 되는데 하면서 실력은 쌓아줘야 할 실력이 체계 있게 담금질이 안 돼 있으면 그러잖아요. 된장도 담궈가지고 금방 퍼먹을 수 있으니까 발효가 돼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농익어야 돼요. 그런 점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부분은 중요해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것 봅시다. 사이버 공간은 가공적 가, 실언가짜죠. 실언가, 짧게 납니다. 이번에 가혹하다 할 때 가짜는 뭐냐면은 가가 이게 가혹할 가짜입니다. 가렴 주고 할 때. 가혹 이게 아니고 가혹 장음입니다. 연습만 해두시고 여기 3, 4번은 연습을 해두시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단 구분 한자에 2번이 정답. 쌤돈 가시. 자, 4번 여기 뭐 집가잖아요. 집가는 짧습니다. 가정. 소년 가장 할 때 가장하면 안 됩니다. 집가 쓰니까 가장 짧게 나는 거고 조심해야 됩니다. 집가는 짧게 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짓가 있잖아요. 이게 거짓가거든. 얘는 똑같은 가짜지만 얘는 장음입니다. 가정. 똑같은 도금은 같죠. 가정. 예를 들어서 금방 지금 여기 한자는 짧은 가정입니다. 패밀리 가정. 요 가정은 가가 긴 장음이에요. 그 한자에 따라서 이런 걸 동음 이의 한자라 그러잖아. 우리 국어식 발음은 같은데 한자 표기도 다르면은 글자마다 장단 구분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긍. 불쌍히 여기는 거죠. 짧게 납니다. 2번 정답. 4번 봅니다. 전단지, 전할전. 그 다음에 전학. 그 다음에 전각. 4번에 전문. 5번에 보니까 전사. 전사 통제사 할 때 전은 싸울 전자는 긴 장음입니다. 똑같은 전이지만 한자가 다름에 따라서 장음 단음이 다르죠. 여기는 비교적 우리 입이 익은 습관대로 한자 조금만 이해해도 한자를 몰라도 어느 정도 도금을 보고도 전사 누가 죽었다 전쟁에서 전사라 그래 전사 이렇게 얘기하지는 전사 이건 아니거든요. 자, 5번 갑니다.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요. 자, 5번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 5번은 십항십일항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5, 6, 7 5번 십항십일항 다음에 13, 14, 15 보태기 해가지고 거기에 유형에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 제가 여러분 십항십일항 일일이 다 설명은 조금 하기 어렵겠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표준발음법 십항십일항은 겹받침의 뭐죠? 대표음입니다. 미리 얘기하면은 여기는 기, 미, 포 얘들 리얼기역, 리얼미음, 리얼피읍 얘들은 뒤쪽 대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원론 시간에 얘기했죠. 기미포 뒤쪽 대표.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럿 있는데 그냥 뒤쪽이 없어요. 그죠? 뭐가 이 기미포가 그건 전부 다 앞쪽입니다. 일단 요거 이제 겹받침의 대표음 구분에서는 뒤쪽에 기미포 즉 표기가 기역, 미음, 피읍으로 되어 있는 것만 뒤쪽이다. 나머지 앞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연습을 좀 해두고 근데 여기에 11항의 예외가 있어요. 여기에 10항의 예외 여기 11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1차적으로 되고 나서 그럼 여기 리을비입의 예외는 원래 리을비입은 뭐예요? 넓다 해서 힘이 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리대로 알아야 됩니다. 리을이 원래 대표음이에요. 넓다. 그죠? 힘이 포가 아니니까 뒤쪽. 근데 예외는 뭐냐 하면은 좀 전에도 잠깐 나왔는데 넓다에 보면은 넙죽하다. 다음에 넓적하다. 그리고 넓둥글다. 얘들은 어떻게? 뒤쪽이 대표입니다. 예외니까 뒤쪽. 넓적하다.
넓적하다. 넓던 걸로 뒤쪽 대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간이 조금 좁긴 한데 계속 보면은 똑같은 리얼비읍인데 뭐가 있어요? 리얼비읍에 밥다가 있습니다. 밥다 이게 어미죠. 그래서 어간 밥 플러스 지금도 다도 그렇지만 자음의 어미가 붙으면 예외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고, 치, 는. 그럼 모음의 어미를 이렇게 또 의미한 이런 식으로. 초성의 영어 모음이니까. 자, 그럴 때 예외는 리을비읍은 기미포가 아니니까 앞쪽인데 예외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 자음의 의미가 붙을 땐 예외지 뭐 이렇게. 그게 보니까 뭐가 발다가 아니고 밥다 이렇게. 아, 이건 뭐 부지기수로 나왔죠. 밥고 장음이고 밥고. 그리고 밟지 말아라. 밟지 하면 틀립니다. 또 얘는 밥해서 비음한까지 연결이 되죠. 니은이 영향을 줘서 그래서 밟는 이렇게 미음으로 비음한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뒤에 걸 옮기면 됩니다. 장음도 없어져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 예외, 리얼비읍에. 그 다음에 여기 예외는, 리얼기계 예외는 간단해요. 가령 리딩에 읽다 하면, 이것도 읽다 하면 안 됩니다. 기민포 뒤쪽 대표입니다. 그 읽다가 대표인데, 이런 리얼기계 어간 종성이 있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예외예요. 기억의 어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도, 개 이런 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떻게 되냐? 이건 표음적 발음으로 책을 읽고 책을 읽게 이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예외. 그러니까 여기 10항10이랑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12항은 히읗에 대한 얘기고 13, 14, 15 원리만 얘기할게요. 받침은 우리 국어에 헛받침, 쌍받침, 그리고 겹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좀 3개예요. 받침은 종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5항엔 받침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13, 14항은요, 조건이 같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하면 초성에 뭐로? 이응이 오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예요. 실질적인 뜻은 지니지 못하지만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항이 다르니까 헛받침, 상받침은 바로 뭐 연음, 옮겨가면 바로 연음합니다. 그 다음에 겹받침은 일단 받침이 어문은 한 개 좀 받침이 2개 있잖아요. 조금 전에 밟으면 같은 경우에도 받침은 뒤에 것을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 이때 15항의 받침은 얘네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이든. 음성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와는 아,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이때는 뜻을 지닌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입니다. 이런 음성적 조건에는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이든 이 받침의 대표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응? 그리고 뭐한다? 연음한다. 이게 룰이에요. 11, 12는 예까지 다 들고 13, 14, 15는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헛받침, 쌍받침, 다음에 겹받침은 뭐 좀 봤습니다. 그리고 헛받침은 여러분들 평음과 격음이 있겠죠. 헛받침, 쌍받침은요, 이렇게 쌍시옷, 쌍격밖에 없어요.
그리고 겹받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규정이 다 다르고. 바로 옮기죠. 바로 옮기고, 바로 옮기고, 바로 옮기고. 그러면 꽃이 피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밭을 하면 안 돼요. 밭을 갈아라. 다음에 있어. 국어 수업에 있어. 다음에 장미꽃을 꺾어보아라. 얘는 겹받침이죠. 이건 14항의 적용이죠. 그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어요. 시옷이 옮겨갑니다. 가령 시옷이 오면 쌍시옷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길가에 앉아 이렇게. 자, 받침. 그죠? 받침. 다음에 이런 실질 형태서가 왔다. 예를 들어서 늪 앞, 닭 앞 띄어쓰기 상관이 없으면 또 서더미 뭐 나와 있는 예들은 이런 거. 그 외로 이런 거 조심스럽게 보죠. 자, 이럴 때 대표음을 바꾼다. 여긴 헛받침, 겹받침, 헛받침, 겹받침. 대표음은 비읍이잖아요. 왜? 앞, 어미, 위가 몸으로 시작했지만 아, 오, 우, 어, 위로 시작하는 실제 뜻을 지닌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꾸라. 김이포, 그죠? 기억 대표. 다음에 요것은 지옷은 디귿 대표. 다음에 김이포, 기억 대표. 이렇게 바꿔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느밥 바꿔서 옮기고. 다음에 다갑 이렇게. 그리고 저더미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예요? 흙이 이것만 옮겨가면 안 됩니다. 얘 화폐가 대표음이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표준 발음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이건 좀 반드시 알아두죠. 여기도 예외가 조금 있어. 15항의 예외가. 맛있다, 멋있다는 맛있다, 멋있다가 표준 발음. 그리고 맛있다, 시옷도 된다는 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설명을 예? 예. 예. 아, 여기에 표기가 내가 빨리 쓴다고 이게 쌍기역 아니 그거 없지. 이건 쌍기역 때문에 뭔 뜻이 안 되나? 안 되잖아. 아, 여기 제가 표기를 이렇게 써줘야 하는데 조금만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자, 저런 정도 기본 이론에서 다 공부한 내용인데요. 또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의 기억이 시험장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지. 그래야만이 여기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얘가 응용이 되어도 어떻든 정확하게 자기가 답지에 답을 마킹할 수 있죠. 그런 좀 감안을 해두시고요. 자, 몇 문제 풀어봅니다. 표준 발음이 아닌 거 5번. 바다가 리을 비읍은 대표음이 뭐다? 김이포가 아니고 앞쪽이죠. 넓다. 리을 맞습니다. 평수가 넓은 할 때 은은 뭐다? 음입니다. 뭐뭐로 시작한 음이니까 비읍을 옮겨가면 되죠. 넓은. 그 다음 마당이 널찍하다. 좀 여기 표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일단 널찍하다는 널찍하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 넓다 리을 비읍의 칙하다입니다. 형태소는. 그러나 표기는 이렇게 한 까닭이 바람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얼굴이 넙죽하다는 왜 리을 비읍을 밝혔냐 하면은 뒤축 대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쭉하다면 리을 쌍지읒으로 표기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넓적하게 됐고요. 6번. 아직도 5번 지금 표기와 발음상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한글 맞춤법 20이랑 뒤적거려 보시고 다음 금방 공부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6번 갑니다. 표준 발음인 것은 잔디를 조금 전에 했죠. 지가 잠으로 시작했잖아요. 밥지. 발치가 아니고 능망염. 전부 다 이응입니다. 능망염. 또 능망 이응음이 들어가죠. 그죠? 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 6번에. 거기 한번 자세히 보고 있으세요. 칠판이 가득 차가지고.
자, 이제 표준 발음에서 꽤 비중이 있던 29항. 뭐, 이 세 개는 내가 기본 원리 설명도 했고. 여긴 합성어. 이런 경우에 접두사도 포함합니다. 접두사가 아니라 파생어 포함, 이런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여기는 29항이 니은첨가, 30항가, 요렇게 돼요. 자, 이건 뭐 사회소리 현상 중에 하나죠. 합성어, 파생어 포함해서 앞말이 받침, 즉 종성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야, 여, 요, 유, 이로 뭐 얘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뒤에말, 그 앞말이 이렇게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 니은이 달려 있겠죠. 이럴 때는 뭐야? 바로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다. 자, 요게 19항의 규정입니다. 요게 19항의 규정. 뭐 예외나 붙임 등이 많아요. 얘네들은. 여기 예를 보면은 맨, 립, 삭, 닐, 또 지금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맨은 접두사입니다만 파생은 포함합니다. 입, 삭, 일, 능막 플러스 염, 색 플러스 염필. 자, 이렇게 돼서 뒷말이 이, 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죠, 그죠? 앞말이 전부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는 맨, 립 이렇게 발음상 니음이 첨가된단 말이에요. 요것은 이제 과정을 좀 거칩니다. 자, 먼저 리을기계 대표음은 발음이 두 가지로 날 수가 없으니까 대표음이 뭐더라? 기억이죠. 그죠? 기미포가 아니니까. 아니면 겹받침이든 니은음 첨가되는 거잖아요. 원래 조건상.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니은의 영향을 무성음격에 줍니다. 그러니까 니은밈이 뒤에 있을 때는 앞에 무성자음이 그대로 발음이 안 돼요. 삭, 닐 발음 안 됩니다. 영향을 주니까 뭐가 돼? 비음화 결과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결과적인 표준 발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능막에서 이미 여기 미음이 기억을 가만두지 않죠, 그죠? 발음 과정이든 표기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 바뀝니다. 능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종성이 있으니까 여기 조건상 니은 첨가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 첨가된 니은이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종국의 발음이 능망염이란 말이야. 능망염 이렇게 최종 발음이. 과정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정리가 잘 되셔야 다른 단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니은 첨가하죠. 니은 첨가 이렇게 니은 첨가하고 기억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얘가 이응으로 비음화된다. 생년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규정에 따른 뭐 요거 말고도 많아요. 얘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둘 다 되는 게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걸 잘 보시면은 한서인데 종성이 있습니다. 여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금 금열 표준 발음. 다음에 바로 금열 이렇게 연음도 된다 그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연음 첨가 연음.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그죠? 다음에 금융 둘 다 가능하다는 것. 이거 말고도 뭐 열랑 이죽니죽 등이 있습니다. 그 예항이 나오고 또 이제 리을음이 첨가되는 것은 니은 첨가 이후에 뭐가
유마된 결과로 리을음이 연결될 경우가 있어요. 보실 것 같으면 솔립, 설익다 이 표기를 일단 두고 다음에 불려우, 서울역 이런 경우 이런 예를 보면 일단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죠? 여 종성이 다 있는데 특히 이렇게 유마될 경우에는 리을로 바뀔 때는 이 앞에 앞말의 종성이 전부 리을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니은 첨가되면 어떻게 되겠다? 솔립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설닉다. 일단 니은 첨가를 시켜봤어요. 그리고 불녀우 그 다음에 서울역 니은음을 첨가했습니다. 아직 최종적 발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항 잘 보시면은 그죠? 니은 리을이든 리을 니은이든 표기든 발음 과정이든 니은과 리을이 동시에 발음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올 리을 아니면 올 니은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 점도 알고 계신다면 이런 경우에 발음 과정에서 이렇게 리을 니은 중국에 이런 발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준 여기 유마시킵니다. 리을로 바뀌거든요. 최종적 발음이. 따라서 솔립 리을 다음에 얘는 설릭다 이렇게 다음에 얘는 불려우 리을로 자 여기는 서울역 이런 식으로 마치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딱 두고 보면 뭐예요? 리을이 바로 첨가된 것처럼 연결이 닿죠. 그러나 이것은 니은 첨가 이후에 앞말 종성의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마된 결과로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단어는 니은이나 리을음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뭐 예항에 3.1절, 6.25 등이 나오고 다음에 또 예도 나오고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예도 나오고 송별연 그 외에도 많아요. 그죠? 다음에 월요일, 요일들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하나 두셔야 돼요. 그럼 얘는 등용문 오르는 여기서 결합입니다. 용문 지방을 오르다. 다음에 송별연 굴 플러스 역, 금연 모두 다 뭐예요? 바로 야요 요유로 뭐가 됩니까? 이는 첨가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등용문이 아니고 등용문 얘는 첨가 여기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얘는 송별연 바로 연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얘도 바로 얘는 굴욕 아닙니다. 굴욕. 마찬가지 금연, 담배 피우잔. 다음에 월요일 아니죠. 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은 전부 다 그래요. 자, 29항 설명을 쫙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또 선택지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구분을 해서 학습이 돼야죠. 볼까요? 그래서 6번에 2번 능마겸 틀렸죠? 쌤은 이가 뭐뭐로 시작한 조사니까 기억 옮겨가면 되겠죠. 달기, 그지? 오대는 뭐야? 아니 실질 형태소잖아. 그럼 대표음 바꾸고 오세 시옷의 대표음 디귿 아니가 오단 연음 안 했죠, 그죠? 연음을 해야 됩니다. 4번 맛있다, 맛있다 둘 다 맞다. 5번 6번에 답은 5번. 7번 갑니다. 자, 1번에 티읕 그대로 옮기죠. 끝을 햇빛이 치읕 그대로 옮기고 다음 3번에 큰 가마솥에 맞죠? 티읕 그대로 옮기니까 헛받침 옮겨가라며. 다음 머리숱이 요건 주의해야 돼요. 숫티가 맞으나 이건 구개음화 조건입니다. 구개음화는 결정적 변동입니다. 그 음성적 조건만 되면 반드시 일어나요. 구개음화 발음된 것은 표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숱이 이렇게 됩니다. 5번에 내 몫을 쌍쇼시죠. 자, 8번은 참고로 26항입니다. 자칫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하겨울이고 항여울 이응니은
젖먹이 미음이 아니고 미음이죠. 젖먹이 남양이 아니고 비읍 리을은 뭐로 됩니까? 미음으로 됩니다. 남양 미음 신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할런지 이건 리을이 영향을 주어서 니은만 초성에 둘째 음절의 초성만 리을로 바꾸면 돼요. 할른지. 5번에 몰상식 답이죠. 26항에 보면은 한서에서 리을입니다. 리을 뒤에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치읓 얘는 된소리로 말하면 됩니다. 된소리. 갈등 다음에 불세출 또 뭐 갈증 한조예요. 전부 리을이죠. 그 다음에 디귿 시옷치읓 디귿 시옷치읓은 갈등 이렇게 된소리 발음 불세출 그리고 갈증 그 외에도 만성이 발전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그죠? 발전 아니잖아요. 발전. 자, 9번. 그래서 8번은 5번이 정답. 9번. 된소리를 발음하지 않는 것, 술잔, 기와집은 된소리 발음할 것 같으면 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초승달, 나무집, 시옷 붙은 것은 나무집으로 발음되죠. 그 다음 아침밥 연결이 됐습니다. 10번. 다음 단어들 중에서는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 것, 여기. 금열금융, 야금야금, yor랑yor랑, 이죽니죽 이런 건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송별이는 하나만 발음되잖아요. 송별연 발음 안 되잖아. 3번이 정답. 11번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8 밥지, 말구나. 기억 대표인데 왜 그럴까? 기억구나 할 때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가 붙었죠. 자, 넙죽하다 아닙니까? 리을비업. 비읍이 대표음이죠. 예외를 그래서 넙죽하다. 해요도 상관이 없죠. 널쭉해요. 틀렸죠. 넓적다리는 비읍입니다. 연결이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5개 기본을 깔면서 뭐 해당하는 문제들 꼼꼼하게 수렴했고 또 이론 설명도 제가 다 연결을 한번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축으로 해서 기본 밑그림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해 가야겠죠. 자, 조금 여유 뒀다가 이제 외리 표기법, 로마체 표기법. 아까 들어올 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훑어볼 것 한번 훑어보고 바로 또 2개 연결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문 규정, 즉 교본 문법은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뒤에 어휘 한저성어 다음에 독해 문학 항목이 너무나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뒷부분 문학이나 독해 이 부분은 지문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일단 지문을 조금 읽어서 한번 풀어오시는 게 학습적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여유 뒀다 갈게요.